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내가 오늘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 다른 여자인 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늦었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쨌든 화성의 전화였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방금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방금 배를 5번 울린 후 전화가 멈췄을 때 큰 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벨이 다시 울렸을 때 편안해지려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다시 눈을 떴다 마틴이 대답해 젠장 남편이 그녀와 함께 침대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말이 멈췄다. 그녀는 그녀를 데리러 오전 3시 37분에 시계를 보았다. 침대 옆 탁자에서 전화가 와서 몇 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왜 그녀의 남편이 거기 없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전화에 대고 중얼거리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디아나 밀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틴 밀러의 것입니다. 부인네. 맙소사네. 누구시죠? 밀러 부인. 여기는 노스타운 의료센터 응급실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약 1시간 전에 입원했고 1년 전 사건에서 당신의 연락처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맙소사 괜찮습니다. 전화로 그의 상태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인 제발 와주세요. 예, 물론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그녀는 딸이 자고 있는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시 이름을 딴 달라스. 그녀는 잉태되어 지방대학에 다녀드나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집에서 살았습니다.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즐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캠퍼스 근처에 사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라스는 일어나 침대에 똑바로 앉아서 흐릿한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달라스 당신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계십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옷을 입으러 가야 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을 머리 위로 끌어당겼는데 20살 때 옷도 입지 않은 채 어머니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다이애나는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댈러스를 위해 옷을 꺼내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마침내 옷을 입힌 두 여성은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댈러스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지만 다이애나는 더 이상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약 10분 만에 응급실 마틴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마틴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붕대를 감고 있었고 분명히 의식을 잃었으며 슬픔을 기입하기 위한 양식을 받았지만 서류 작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달라스 이사 그녀의 의자는 그녀의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거기 머물렀고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저는 게일 스탠턴 경관이고 이쪽은 제 파트너인 라버트 헨선입니다. 현장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소식은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이애나 경관이 대답했어요. 이쪽은 제 딸이에요. 댈러스예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에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밤 10시쯤에 같이 잤어요. 병원에서 스탠튼 댈러스 경관님이 확인해 주실 수 있다고 하시기 전까지 저는 그 사람이 사라진 줄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TV에서 10시에 끝나는 영화를 본 후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있는 침실 키아나 리브스가 나오는 어떤 영화 어떤 종류의 액션 영화 아빠가 그를 선택했어요. 그의 차례였죠.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어쩌면 재정적이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나요? 결혼한 모든 커플이 겪은 적이 없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 몰래 나갔는지 다른 차에 탄 사람들이 다쳤는지 이해가 되네요. 밀러 부인은 한 번의 교통사고였고 2명의 목격자에 따르면 당신 남편의 차가 잘 운전하다가 갑자기 큰 참나무를 향해 곧장 가속해 갔습니다. 121번과 288번 고속도로 모퉁이에 앉아 있는데 미끄러진 자국도 없었고 아무도 브레이크 등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이애나와 댈러스는 경찰관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이 제안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제 남편이 고의로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조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차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물론 남편이 오면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예, 제가 사랑하는 경찰관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하시나요? 내 남편은 아주 잘 살고 있고 우리는 멋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가 통제력을 잃거나 졸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매우 늦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이애나가 터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을 끝낼 수 없었던 스탠던 경관은 다른 기억이 나면 전화하라고 요청하는 카드 중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댈러스는 마틴의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댈러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잦아들자 그녀의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며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와 이야기할 때 당신이 뭔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며칠이 천천히 지나갈 것입니다. 마틴은 의식을 잃은 채 남아있었고 다이애나와 댈러스는 그곳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있었고 그가 결코 혼자 남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운 좋게도 다이애나의 새로운 마어턴의 상사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이를 놓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살 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은 피했습니다. 사고는 토요일 밤에 일어났고 마틴은 결국 수요일 아침 정오쯤에 잠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지만 다이애나가 거기에 있었고 그의 눈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침대로 갔습니다. 간호사는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 무언가가 그녀에게 환자가 깨어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간호사가 곧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론을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다이애나는 밖으로 나가 댈러스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댈러스는 응답하지 않아서 음성 메일을 남겼습니다. 곧 의료 도구 대부분이 제거되었습니다. 마트의 왼팔이 부러졌지만 그는 오른손잡이였고 이것이 그를 크게 방해해서는 안 되었으며 튜브로 인해 목이 아팠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를 주어 간호사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마틴이 간호사에게 빨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확실한지 물었습니다. 검사가 계속되는 동안 복도로 나갔습니다. 밀러 부인 저는 당신의 남편이 당신이 그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역시 제 남편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밀러 부인. 하지만 환자가 먼저 오길 바라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다이애나는 간호사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마틴 밀러 부인 비명을 지르지 마세요. 다른 환자들을 방해하고 있으니 원하시면 방 밖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발견하면 소음을 내고 있으니 건물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내 말은 알겠어. 물론 다이애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댈러스가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고 45분 후에 그녀의 어머니가 방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어.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금지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여기까지 오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브래들리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들어왔을 때 막잠에서 깬 참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여기에 있는 대신 미안해요. 엄마는 제가 댈러스를 떠날 때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지 않다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긴장을 풀어야 했어요. 그럴 때 정말 잘 됐어요. 너한테도 전화해야 할 기회가 있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고. 상황이 아이러니해서 댈러스가 낄낄거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키가 크고 매우 매력적인 갈색 머리가 그녀를 따라왔다. 전문적인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의사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녀의 배지가 그녀를 직원으로 식별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에마어 밀러. 저는 병원의 정신건강 전문가 중 한 명인 디아어 레서입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로부터 9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고로 화이트보드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은 것은 과거의 일이었으며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 물었고 명확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당신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얼굴에 어리둥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의자 중 하나를 침대 위로 끌어올리고 앉았습니다. 긴 다리를 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살펴보기 위해 몇 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주일 조금 전에 큰 나무와 충돌한 사고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의 아내와 딸이 당신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보았는데 나는 이런 일들이 의심됩니다.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틴이 그녀가 나를 속였다고 답한 것을 봤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요즘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런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틴은 몇 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 사람과 그것에 대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쁜 여자, 남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박사와 대화할 수 있는 아주 나이 많은 남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인내심을 강요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심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진단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한 일로 인해 우울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냥 괜찮았거나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전 사고 후 1년이 조금 넘도록 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그의 병력 전체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가 맞다고 말하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내 상사는 조수석에 있었고 그의 상사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에어백도 없었고 파손도 매우 컸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가벼운 충격과 가벼운 뇌진탕을 입으셨다고 하더군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약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얻은 가장 좋은 설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제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발기를 할 수 없어 아내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신의 친밀한 삶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하고 그날 저녁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이 치리를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또는 8개월 내 생각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특정 종류의 도우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합니다. 밀러 씨, 전에도 그랬어요. 물론 미안해요. 조금 불안해요. 어쨌든 먼저 모든 것이 괜찮았고 내 능력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말 내내 침대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그녀는 자신의 필요를 다른 곳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미리 상의하세요. 아니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부한 표현이지만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녀가 애인과 함께 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딸과 그녀의 남자친구도 거기에 있었나요? 그들은 그룹으로 했어요. 디아얼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충격이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애나와 빌은 침실에 있었고 댈러스와 브래드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딸도 그걸 알고 승인한 것 같았어요.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 브래드의 아버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연히 그를 우리 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빌을 어머니에게 제안한 사람이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타격이었습니다. 댈러스가 거기 없었다면 아마도 다이애나를 만났을 텐데 이미 내 딸의 해부학을 충분히 본 다음 떠났습니다.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내가 예상한 대로 그녀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미안해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가 그녀를 돌볼 수 없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녀는 매번 누군가를 찾을 때마다 새로운 청구서가 독신이고 비슷했기 때문에 풀타임 파트너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선택이었고 당신의 행동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녀는 내가 친밀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옳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가설적으로 그녀가 당신에게 미리 요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내 일부에서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동의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맹세한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중 한 명은 아프거나 건강해서 나는 그녀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그를 계속 만났고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 알았으므로 그녀는 그것에 대해 덜 내성적이었습니다. 전에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더 자주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내가 직장에 있는 날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주말에 매장에 가는 것도 포함되었고 그 일부도 포함되었습니다. 분명히 빌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지만 그녀가 친밀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것을 제공할 수 없었고 그것은 모두 살인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밤에 대해 말해줘요. 온 가족이 TV에서 영화를 봤어요. 감정적인 고통인 고통을 혼자만 간직했어요. 실수인 것 같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이애나나 댈러스는 키스하고 잘 안아줬어요. 달라스에서 좋은 밤을 보내는 동안 나는 그녀가 아버지로서 나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잃었고 남자로서 나 자신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이애나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입고 지갑과 열쇠를 챙겼습니다. 나는 위층으로 가서 댈러스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도 자고 있었습니다. 키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가서 차에 탔습니다. 거기에 에어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충분히 세게 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단지 빅에 대해 알고 있는 지역을 운전했습니다. 옥트리는 처음으로 그곳을 지나갔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상당히 직접적인 접근 방식으로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에마어 밀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개방적이고 솔직해요. 정말 드물어요. 조금 쉬게 하고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돌아와도 괜찮을까요? 아무데도 안 가겠습니다. 그가 냉소적으로 악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박사는 방을 나갔고 메런은 그날 밤 다이애너가 말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집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여러 메시지와 이메일에 응답했으며 상사에게 최신 소식을 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좀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이애너는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마티가 그 사건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에도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마티가 그녀에게 선물로 준 회의 청구서에 대해 괜찮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사고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이제 그녀는 경찰이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가 빌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 외의 친밀한 관계는 기술적으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자살 시도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을 종결 상태로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지 어떤 바보가 남편의 상사를 모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독신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었고 그녀는 지금 마티가 집에 돌아오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려고 노력했지만 레서 박사가 마어티에 왔다고 약속한 대로 그녀가 다음날 아침 포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어티는 좋은 의사 복장의 외부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어때요? 밀러 씨는 어제 이후로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에 갈 준비가 된 문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72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고 주법에 따라 이 시간의 카운트다운은 다음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대화를 했으니 적어도 이틀은 더 괜찮습니다. 최소한 여기 음식은 나쁘지 않다고 기록해두세요. 그들은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레서 박사는 당신이 나에게도 농담을 한 것을 보니 기쁘네요.
오랫동안 내 자신처럼 느껴진 지 몇 달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가끔 댈러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정도로 큰 조커였죠. 다른 나쁜 생각은 없었나요? 당신 마음속에서 더 어두운 골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꽤 우울한 기분을 느꼈고 지난 몇 달 동안 우울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이애너와 댈러스에 대한 실망은 물론 다이애너에 대한 실망도 더 컸지만 대부분 제 자신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나 자신을 옹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이 입장을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이혼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가 나를 극복하지만 그녀가 청구서 보기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면 나는 상담사를 만나 우리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결심에 감사드립니다. 밀러 씨, 저는 그런 전환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만나기 전에 여기 누워있는 동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밀러 씨,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대화를 위해 들르겠지만 당신이 예정대로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석방되려고 할 때 다이애나와 댈러스가 그를 데리러 거기에 있었다는 문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황이 바뀔 것처럼 행동하여 시작해야 할 일을 바꾸세요. 에어백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고 마어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그가 겪은 뇌진탕으로 인해 어둠 속에서 쉬고 휴식을 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TV는 꺼졌고 배경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의 아내와 딸은 그에게 아첨했다. 다이애나가 쇼핑하러 가야 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일주일 조금 넘게 모든 것이 괜찮았다. 아니, 마티는 다이애나가 혼란스러워 마티에게 대답한 것을 침착하게 말했다. 치유 크림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댈러스에 갈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세요. 웃긴, 마틴 집에 와서 모든 걸 뒤집어 놓으면 안 돼. 댈러스에는 계획이 있고 난 가게에 가는데 그게 마지막이야. 날 바보로 생각하는 거야. 다이애나 바보 아니 마티, 물론 아니. 왜 이런 걸 묻는 거야? 쇼핑 여행이 빌을 만나기 위한 핑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식료품을 가지고 집에 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어터는 절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훌륭한 표지이지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가버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옷을 입은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화장이 제대로 안 되어 보일 때, 적어도 당신이 빌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애너의 눈은 분명했고 댈러스는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 마어티에 대해 조금 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더 조심하겠습니다. 분명히 회의에 대해 조금 너무 편안해졌지만 물론 저는 이겼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친밀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을 가질 계획이므로 우리의 서약은 다른 모든 사람을 아프고 건강하게 두는 것이 질병의 일부이며 다른 사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청구서 보기를 중단하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상담사에게 가서 월요일에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밀러, 내가 할 수 있다면 감히 나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너하고만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내 잘못도 아니야. 사고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어서 갑자기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 내 친밀한 삶은 끝났고 그냥 해야 해. 받아들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 쇼핑하러 가서 빌을 만나서 내 필요사항을 처리할 거야. 오늘 밤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나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말을 기다리지 않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창문을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닫으며 걸어 나갔습니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티는 처음으로 침실로 갔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달라스 밀러는 그녀의 부모님의 결혼에 대해 가족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실제로 대면한 적이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 그다지 심각한 일은 없었지만 이것이 그들 사이에 있다고 결정했고 그녀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브래들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티가 빌을 포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은 공격적이었습니다. 빌은 강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마티는 항상 너무 온화하고 세심해서 댈러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침실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불이 켜져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아버지가 불을 좀 켜달라는 걸 알았지만 방에 있는 등불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저 낮은 아버지는 그녀에게 등을 대고 서서 돌아보지도 않고 달라스에게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이것이 그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가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딸을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딸의 어머니가 애인을 찾는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주저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전에 사용했던 작은 애완동물 이름을 딸에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는 도울 수 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설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스는 그녀가 침대 바로 아래에 있을 때까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미안합니다. 엄마는 당신이 겪어야 했던 일과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그녀가 너무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었던 일과 브래들리의 아버지는 코이 부인이 브래들리 죽은 이후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특히 근처에서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항상 이야기한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미안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당신이 한 일이 마티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딸의 갑작스러운 폭로로 계략일지도 모르지만 속였다면 그는 그녀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또 속았다면 대부분 그렇다. 너를 달래주지 못해서 많이 우울했던 것 같다. 내가 뭘 못했는지 알아. 아버지와 딸이 이번에 다시 연락을 하고 짧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제 끝났어 델리. 나 다신 안 할 거야. 너 필요 없길 바래. 엄마 이혼할 거야?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자기야 청구서 보기를 중단하지 않는 한 다른 결과는 없을 것 같지만 혼자만 간직하세요. 그녀는 변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야 해요. 아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나 오늘 밤 브래들리와 헤어졌습니다. 마티는 그 소년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던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실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반한 것 같았거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티가 이 사건에 관심을 요청한 이유는 달라스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에게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생각을 멈췄고 나는 마침내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일에 대해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마티는 그것을 깨닫자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어린 딸이 오늘 많이 컸습니다. 델리스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고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나눈 첫 포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마어티는 댈러스가 조용히 방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어는 딸의 침실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기 전에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이애너가 차를 잠글 때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그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던 좋은 감정은 그가 다시 누운 순간 눈을 감고 잠시 후 다이애너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청구서에서 샤워를 했는데 마티가 친밀한 냄새를 맡는 것보다 갓 씻어서 돌아오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했습니다. 식료품을 도와줄 수 있나요? 다이애나는 거기 정말 식료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티는 앉아서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예, 마티, 제가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식료품 쇼핑을 하러 갔는데 마티가 가방을 차에서 꺼내서 카운터에 버렸습니다. 그는 냉장 또는 냉동식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영수증도 발견했고 팀스탬프에는 그녀가 거의 2시간 동안 식료품점을 떠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에 먼저 쇼핑을 갔다가 빌 다이애나의 설명을 보러 갔다. 마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치운 후 상처받은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마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해야 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다이애너가 자신이 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는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아니, 다이애나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표정과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가장 즐겁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녀 자신의 친밀한 만족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녀는 마티가 결국 다이애나가 승인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입기 위해 옷장으로 향했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실종되었지만 오늘 밤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날 저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리는 이미 자고 있거나 적어도 이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척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다이애나는 분노했습니다. 마리는 친절하게도 이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척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혼에 대해 고집스럽게 싸웠고 매우 공격적인 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는 심지어 그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살 시도 마티는 비슷한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류가 제출된 같은 주에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본 심리학자는 평판이 좋았고 마티가 확실히 더 이상 자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증언했을 때 판사는 싸움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지만 다이애나가 그의 뒤를 밟으려고 했을 때 댈러스가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이애나의 필요가 그녀가 인생에서 한 서약과 약속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항상 공평하지는 않았고 그녀는 남편을 위해 옆에 있어야 했고 남편 옆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달라스는 또한 더 이상의 저항이 미래의 모녀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며 아마도 남편과 딸 모두를 잃는 상황에 영원히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이 팔린 이혼에 대한 반대를 포기했습니다. 마리는 어쨌든 판사가 명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몇 년 동안 위자료를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다이애너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침실 2개가 있는 아파트를 임대했고 이혼 후 8개월 후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그녀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빌이 그녀에게 그들이 끝났다는 것을 알렸을 때 그와 잠을 잔 여자가 몇 명 더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이애너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은 후 그녀의 매력을 잃었습니다. 댈러스는 계속해서 두 부모와 번갈아가며 대학에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이애너는 피해자 역할을 시작했고 마어티가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댈러스는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버지 마어티가 10시쯤 어두운 조명의 클럽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십니까? 오후 금요일 밤이었고 그는 단지 집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지 단기적인 즐거운 오락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몇 잔 마시고 어쩌면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그는 바에 앉아서 홀짝이며 럼주와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둘러보았고 바의 맨 끝에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친숙해 보였지만 손가락을 대지 못했습니다. 거의 빈 와인 잔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이고 길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의 가슴을 거의 덮지 않았습니다. 마티는 그녀를 면밀히 바라보았고 그가 술을 마시고 그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오른 것을 기억했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지만 즉시 어떤 인식도 보이지 않았고 마어티는 아마도 그가 착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 현실 세계의 병원에 있는 디아어 레서가 아닙니다. 저는 비키입니다. 단점은 시간이 꽤 흘렀고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 심리학자들보다 더 많은 환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얼굴 테스트보다 이름에 훨씬 능합니다. 마틴 밀러 비키는 잠시 이름을 생각했고 마틴은 참을성 있게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나중에 그에게 물었다면 그는 실제로 그녀의 두뇌에서 어떻게 전구에 불이 붙었는지 보았다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밀러 씨 불성실한 아내가 갑자기 나무와 충돌했습니다. 착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전에 2번밖에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네요. 거의 2년 전에는 행운이었죠. 저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마틴은 자리에 앉아 바텐더에게 잔을 채워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밤 마티가 물어본 사람이랑 데이트 중이냐고 물었더니 비키가 대답하자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그녀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손가락에 있던 꽤 인상적인 돌이 기억나는 것 같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기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반지를 끼고 미안한 전남편에게 그 20세 계산원과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함께 침대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할 수 없어 맙소사. 그들이 아직도 함께 있단 말인가. 밀러 씨에게는 조금 놀라운 일이겠지만 이혼이 완료된 후 나는 웨인의 결혼 상태에 대해 완전히 관심을 잃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를 마티, 마어티 또는 마틴, 마어턴 또는 밀러 씨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세요. 아내가 당신을 마티, 마어티라고 불렀나요? 마틴, 마어턴, 저를 댄스 플로어에 데려가 주시겠어요? 마틴 마티, 마어턴 마어티, 가 바텐더에게 음료수를 받위에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후 비키를 데려갔습니다. 손을 잡고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빠른 춤이었고 그들은 빠르게 리듬에 빠졌습니다. 이 노래는 또 다른 빠른 노래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느린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느린 음악에 맞춰 함께 껴안고 내내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키는 마틴의 목에 팔을 감았고 그의 손은 남자로서 그녀의 등을 꽉 눌렀습니다. 마틴은 브라가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비키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눕히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포옹을 하세요. 마틴은 노래가 끝났을 때 정말 놀라운 냄새가 나는 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성의 감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키는 음악 볼륨이 약간 낮아지는 것을 이용하여 마틴에게 몇 마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피곤합니다. 춤을 추고 싶지만 나도 매우 외로워요.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면 나를 집에 데려가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어때요? 마틴은 그녀의 손을 잡고 바로 걸어가서 요금을 지불하고 바텐더에게 알려줬어요. 더 이상 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버를 타고 클럽에 도착하여 그들은 그의 차에 탔고 마어턴은 차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비키 조금 늦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술을 얼마나 마셨나요? 당신이 걸어올 때 바에서 처음으로 와인을 마셨죠. 질문이 뭐죠? 저는 술 취한 여자를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틴. 그들은 차를 몰고 그의 지하차고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의 층으로 갔습니다. 비키는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문이 닫히자마자 여러 번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오 맙소사 비키 당신 정말 멋져요 마틴 고마워요 하지만 그냥 보고 침실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무엇을 볼 건가요? 마틴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복도에 있었는데 다행히 댈러스가 그 주말에 그녀의 어머니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키는 마틴이 침대 옆 서랍에 작은 소모품이 있어서 꺼내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았고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깊은 친밀감. 마틴은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비키는 왼쪽으로 누워서 그에게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지만 잠과 깨어남 사이의 이상한 림보에서 편안했습니다. 마틴은 비키가 자신을 키우는 것을 보기보다는 느꼈습니다. 마틴 머리 방금 이 이야기에 어떤 심각한 기능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실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참나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몸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센세이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비된 팔다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런 느낌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 일이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중이셨나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셨나요? 몇 주,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그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발기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고 때로는 8, 9개월이 지난 낮에도 모든 것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대답이 적어도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테스트와 스캔을 실행하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것과 비교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귀속시킨 어떤 것도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뇌의 기이한 현상으로 그들은 나무를 치는 것이 그들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무였는지 아니면 방금 완전히 치유된 뇌였을지도 모릅니다. 잘 알 방법이 없다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밤 묵어도 괜찮아요. 아침에 다시 밤을 보내고 같이 아침을 먹을 건가요? 그들은 자리에 누웠는데 마틴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비키, 당신이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그가 실수한 것을 두려워했고 그녀를 겁주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집에 태워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반쯤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며 그녀가 똑똑하고 그는 즐겼던 것은 그녀의 육체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물론 아직 사랑은 아니었지만 이혼 후 그녀는 그가 진지하게 생각한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아침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잘 자요 비키. 잘 자. 마틴은 마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그냥 두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그녀는 샤워를 한 다음 아침 식사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틴의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옷장에서 내가 당신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점심에 초대해도 됩니다. 빨리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가 준비될 것입니다. 10분 후에 마틴이 테이블 위에 접시를 차리고 있을 때 부엌에서 비키와 합류했습니다. 오믈렛이 있었어요. 소시지 2개와 버터. 토스트 한 조각. 몰랐어요. 소시지가 있어서 냉동실에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틴이 한 입 먹어보고 맛있다고 했어요. 아침 식사 자체는 마틴이 담당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부엌 청소는 비키가 음식 준비에 대한 예의를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특별히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식기세척기에 넣었을 때 그는 비키에게 말을 걸 준비가 되었습니까? 대부분 들어요. 비키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어려운 위치에 놓거나 당신의 일에 간섭한다면, 당신이 누워있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말할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침실에서 나는 더 편안할 것이다. 그들은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가서 서로 마주보며 침대에 앉았다. 비키는 마틴의 두 손을 꽉 잡았다. 마틴, 나는 우리가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는 어젯밤에야 정말로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 좋은 남자고 당신을 좋아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20세 소녀를 위해 나를 떠났다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나를 떠난 주된 이유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아이를 원했고 그에게 아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갖지 않은 것을 일종의 실패로 여겼고 제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혼 후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40세가 넘었습니다. 성인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겠지만 그게 장벽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이 끝난 후에는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꽤 안타까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있었고 막내 나이의 절반쯤 되는 여자에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저는 37세입니다.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물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둘 다 약간 웃었습니다. 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이 좋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여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자일 수 있고 그럴 수 없습니까? 아이를 가지자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지만 당시에 내 마음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자라는 걸 증명하기로 했고 아이를 낳는 여자가 될 수 없다면 남자를 만족시키는 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부분 익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엔젤러라고 불렀고 제가 원할 때 누군가와 함께 집에 가는 것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치료사를 만나기 시작할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덜 자주 하다가 마침내 내가 멈출 수 없는 내 인생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어젯밤에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이 아닌가요? 마틴은 신중하게 물었고 그는 판단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젯밤 그녀는 그랬습니다. 사냥의 카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 욕구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보통 저에게 먼저 전화한 사람과 함께 떠났다면 이제는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혼자 집에 오는 밤이 많았고 당신도 알다시피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물론 시험에 통과해서 기뻐야 할 것 같아요. 마틴, 저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즐겁고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탐구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확인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피임은 필요하지 않지만 증거가 필요하면 의사로부터 메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해 보세요. 우리 둘 다 검사를 받고 독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어터는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키는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참을성 있게 마침내 그는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키의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빚진 것 같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후에도 우리의 경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겪어서 기뻤지만 내 무능력에 대해 우울했습니다. 어떻게 여자를 갖게 될지 전혀 몰랐고 완전히 혼자 살 수 있다는 전망에 직면했습니다. 내 치료사가 지적한 나이가 들수록 많은 여성들이 친밀한 성관계에 흥미를 잃고 친밀하지 않은 애정을 선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성을 찾거나 몇 년을 기다려야 다시 발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나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내가 여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처럼 나도 내가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당신보다 더 까다롭지 않았으며 일부 여성들은 일종의 시티 자전거를 몇 대 타고 시티문 손잡이를 많이 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만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질 발병으로 깨어났고 의사에게 내 침대 파트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했고 치료 중에 내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여성과 함께한 지 오래되었지만 테스트를 받게 되어 기쁘고 배타적인데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가 시도해 볼 건가요? 당신과 나 비키가 눈을 깜박이며 대답을 알면서 물었습니다. 마어턴이 이 수사학적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마어턴의 보호 공급은 점심시간에 소진되었습니다. 마어턴과 비키가 약 3개월 동안 데이트한 후 다이애너와의 거의 불가피한 대결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매우 강했고 비키와 댈러스는 잘 지냈고 마어턴과 비키는 집은 있지만 매일 밤을 함께 보냈고 결혼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성숙한 군중을 겨냥한 클럽에 갔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DJ가 있었고 인테리어는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댄스 플로어와 테이블을 분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키는 술을 즐기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어턴의 미소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의 눈이 그녀를 지나쳐 보았을 때 비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마어턴과 다이애너는 마어턴의 얼굴이 있는 동안 거의 동시에 서로를 보았습니다. 중립적이 된 다이애나는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면서 미소를 지었다. 다이애나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씁쓸함을 유지했다. 아마도 재량권이 부족했지만 다른 남자와의 친밀한 욕구를 충족시킨 것 외에는 자신이 실제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여전히 믿었다. 남편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확실히 잘못한 일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테이블에 다가갔을 때 그녀의 의도는 친절하게 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티, 만나서 반가워요. 다이애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다이애너 비키 이쪽은 제 전 부인 다이애너입니다. 다이애너 이쪽은 비키입니다. 마어턴이 그녀를 소개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하지 않았을 텐데 다이애너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비키가 글쎄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당신에 대해 다이애나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다이애나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